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이고 친정에서 유일한 자식인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외롭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곤 하는데 전 어려서부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면 태어날 당시에는 외동딸이 아니었거든요. 전 어릴 때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에 들어갔는데 학원 강사가 하고 싶어 임용을 치르지 않고 바로 학원 쪽으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힘들게 사범대 들어가서 왜 학원 강사를 하냐고 반대가 심했지만 그런 저를 유일하게 지원해 준 게 바로 친정오빠였어요. 그래도 학원 강사로서 일할 때 제가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본 부모님들도 결국 저를 지지해 주셨죠. 제가 30대 초반 정도였을 때이디에요. 다니던 학원 원장의 횡포가 심해져 친한 학원 강사 동료들과 학원을 차리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가 나왔죠. 술자리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였지만 저희 모두 진심이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끝내지 않고 학원을 그만두기로 입을 모았죠. 그리고 새로운 학원을 차리기로 했어요. 총대를 맨 제가 학원 대표가 됐고요. 저희는 신도시 학원가에 조그마하게 학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운영이 힘들더군요. 학원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학생을 모아야 하는지 경영상 부족함이 쉽게 드러났어요. 학원을 시작하면서 모아둔 돈도 어느새 경영하는데 야금야금 써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힘들게 차린 학원이기에 바로 접는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조차도 한계가 왔어요. 결국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하고 만 거죠. 제가 힘들어하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친정오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오빠한테는 들통나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오빠가 이런저런 말도 없이 흔쾌히 그 자리에서 6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어차피 차 바꾸려고 모아둔 돈이라서 급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차는 다음에 바꾸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 학원 잘 되면 그때 갚으라고 해줬어요. 오빠 차가 10년이나 된 오래된 차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저는 오빠한테 너무 고마우면서도 또 미안했어요. 그날 오빠가 제가 좋아하는 찹쌀떡을 사들고 와서는 힘내라면서 환히 웃었는데 불행히도 그게 제가 기억하는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집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아빠의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그러시더군요. 학원 일은 급한 거 없지? 며칠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라. 아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엄마 어디 아파?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병나신 거 아니야?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아빠 목소리가 다 죽어가? 아니다. 엄마 일은 아니니까 그건 걱정 말고 일단 차는 몰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와라. 문자나 올 테니까 내가 말한 병원으로 오면 된다. 도착하면 연락하고. 그리고 아빠가 전화를 끊으셨는데 전화를 끊기 직전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경한 소리였죠.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에 저는 서둘러서 다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고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와중에 차를 끌고 오지 말라는 아빠 말 때문에 택시 타는 건 잊지 않았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눈물이 마구 솟구치더군요. 그날의 병원의 공기, 소리, 분위기 모든 것이
아직도 제겐 잊히지 않고 선명히 남아있어요. 저원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엄마 아빠를 발견한 순간 전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주저앉았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거든요.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요. 축 처진 뒷모습의 부모님 앞으로 흰 천으로 덮인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는데 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날이 제가 친정 오빠를 하늘로 떠나보낸 날이에요. 오빠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빠가 타던 차가 고장이 나서 갓길에 세웠는데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트럭이 못 보고 그대로 박아버린 거죠. 역시 10년 된 고물차가 그 원인이었죠. 저는 저 때문에 오빠가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뒤의 기억은 드문드문 나요. 충격이 엄청났는지 울다가 실신하고 또 울다가 실신하고를 반복했거든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준 친구가 제 뺨을 치면서 너까지 이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며 정신 차리라고 혼내준 덕에 그나마 정신이 들었어요. 그제야 옆에 앉아 계신 세상을 다 잃어버린 부모님 모습이 보이더군요.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때부터 저는 누구보다 독해진 것 같아요. 정말 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오빠가 준 돈으로 학원을 성장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잠도 안 자고 학원 일에 매진했어요. 그러면서도 피곤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죠. 어느새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제 학원에 그 건물 1층을 통으로 임대하기에 이를 정도로 크게 번창시켰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부모님한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일단 오래된 아빠 차부터 최고 좋은 차로 바꿔드렸죠. 오빠 차에 대한 미안함이 사무치도록 가슴에 크게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의 지인분이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엄마가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너도 만나보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 사람을 본 순간 엄마가 왜 이 남자를 소개해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친정 오빠랑 분위기가 매우 비슷한 남자였거든요. 저도 그래서인지 첫 만남부터 호감이 생겼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때문에 가족들도 소개를 일찍 받았어요.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게 신우였거든요. 신우는 저와 마찬가지로 사범대를 나와 8년 동안 임용고시에 도전해서 현재는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부모님들 인상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요. 제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학원 강사라는 직업상 매일 밤까지 일을 해야 할 뿐더러 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학원 일이라는 게 제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제가 학원 일을 챙겨야 했기에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학원을 그만두길 원했죠. 입덧도 심한 데다가 초기에 유산이 될 뻔한 적도 있어 그런지 저도 하루빨리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학원 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했죠. 동료 강사들과 함께 시작한 학원이었지만 제가 대표였고 설립한 것도 저였기 때문에 제 지분이 꽤 많이 들어간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전 제 지분의 몫인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고 학원에서 완전히 나오게 됐죠. 하지만 남편이나 시댁에게 얼마를 받고 학원에 넘겨줬다는 얘긴 따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혹시나 친정 부모님께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였죠. 남편에게는 퇴직금으로 1억 정도 받았다고 둘러댔고요.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둔 걸 알게 된 어머님이 그때부터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는가 하면 별 시답지 않은 소리로 스트레스를 받게 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학원 강사가 어떻게 오래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 결혼 허락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됐어. 근데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둔다니. 그럼 이전부터 뭐 해먹고 살 작정이야? 설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 그러는 생각은 아니겠지? 저 그럴 생각 없어요. 아이 낳고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연령 되면 바로 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가 1, 2년 쉰다고 해서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일했던 만큼 저 찾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고 찾으시는 분이 많기는 무슨. 그래봤자 학원 강사 아니냐. 우리 딸은 학교 선생님이라 이거야. 학교 선생은 휴직계도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데 넌 고작 학원 강사니 일 그만두면 끝 아니겠어. 역시 같은 사범대를 나왔다고 해서 미래가 똑같은 건 아니라니까.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됐는데 한 달 월급 꽤 많다는 소리에 아무 말 없이 승낙해줬더니 이 사달이 낫지 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해요 어머니. 제가 선택한 길인걸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제게 잘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했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물론 아가씨도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저도 못지않게 아이들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본새 좀 보게. 됐다. 얼른 와서 이거나 좀 다듬어. 우리 딸이 고구마 줄기를 엄청 좋아해. 해줄 때까지 얼른 하고 가. 나는 허리가 아파서 방에 들어가 좀 쉴 테니까. 이걸 혼자서 타요? 저 병원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한 거 아시잖아요. 같이 해요 어머니. 뭐가 이렇게 말이 많어. 병원에서는 늘 조심하라고 말하지. 그런 말을 다 믿고 그대로 지키며 살 거야. 나는 배가 남산만 해도 다 일하고 다녔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얼른 일이나 해라. 해지겠어? 어머님은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를 손질하라고 시키는 남편. 별 시답지 않은 심부름 같은 걸 주기적으로 제게 시켜댔어요. 하루는 저더러 신우 학교에 가서 반찬 좀 갖다 주라고 하더군요. 신우는 시댁에 같이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니까 점심 급식 말고 저녁은 사다 먹는지라 애가 영 입맛이 없어 보인다면서 잔말 말고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지 아냐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해대셨죠.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결국 갖다 주고 오곤 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신우는 수업하느라 바빠 도시락은 늘 등한시하곤 했답니다. 수고했단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 늘 씁쓸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당시에 저는 퇴근은커녕 어머님한테 불려가느라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어머니 총을 들여드리는데도 어머님은 늘 불만이 많으셨어요. 매번 신우랑 비교를 해대곤 했거든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모임을 한답시고 친구들을 잔뜩 불러놓고 한상 고하게 차리라고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주부 경력이 높은 어머님들에게 음식을 차려드린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서 하지 말까 싶었는데 그래도 제 딴에는 아기 낳으면 식사 대접해드리는 일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대로 해드리자 싶은 마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날 하신 말들은 지금까지 저한테 상처가 됐어요. 아이 며느리가 참 곱게 생겼네. 그래, 학원 원장 한다고 하지 않았어? 원장 일이 좀 바빠. 애들 가르치려면 정신없을 텐데
이렇게 와서 밥까지 차려주다니. 자넨 복받았네 복받았어.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어쩜 좋아. 아이고 그렇지. 내가 말은 안 해 그러지. 우리 며느리나 우리 딸이나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게 있어야지. 얼른 더 먹어봐. 오늘은 여기서 실컷 놀다가 우리 며느리가 계속 음식 내올 거야. 정말 괜찮아요. 일하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선생들이 시키다고 해도 원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되니 얼마나 바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손녀딸 학원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학원에 지인 할인 이런 거 되나? 되겠지. 설마 안 될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원 원장 지인인데 그냥 공짜로도 가르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여간 주책이야. 우리 며느리 능력으론 그 정도는 쉽지 뭘 그래. 어머님과 친구분들의 하는 대화가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제가 아직 학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모양이었죠. 세 분이서 깔깔거리며 대화를 지속하는데 저는 그 대화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죠. 어머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학원 그만둔 지 좀 됐어요. 아직 저희 어머님이 말씀 안 하신 모양인데 얼마 전에 임신하고 몸이 힘들어서 학원은 넘기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있다 가셔도 돼요. 아이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그저 매일 며느리 자랑을 하더구먼. 일을 관뒀어. 아니 그걸 뭐하러 숨겼대. 아이 참 내가 그 말을 못했네. 그만뒀지. 근데 내가 그 말하는 걸 깜빡했지 뭐야. 깜빡하긴 뭘 일부러 안 한 거지? 자네는 그게 문제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산대. 이렇게 들키면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으냔 말이야. 암만 그래도 집에서 쉰다고 하는 게 뭐 부끄러울 일이냔 말이야. 아차 싶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일을 그만둔 건 사실이었고 사전에 어머님이랑 말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님 자존심에는 과한 스크래치가 났나 봐요. 음식 정리를 하고 있던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니 다그치시는 거 있죠. 너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 거기서 걔가 일하느냐 힘드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말하면 될 일이지. 꼭 그렇게 사실로 말해야겠냐고. 너 때문에 나만 웃음꼴 됐잖아. 어머니,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애 생겨서 싫은 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이 저예요. 변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어머님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거기서 장단 맞춰서 일하는 척이라도 하길 바라셨어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뭐 하나 떼세울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학원 원장 한답시고 완장 하나 차고 있을 땐 그럴싸하더니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니 내가 무슨 자랑할 건더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랬다. 근데 거기서 일 안 한다고 전부 까발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냔 말이야. 그럼 저는 더더욱 어머니 비위 맞춰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일 아예 관둔 것도 아니고 아기 낳고 다시 복직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 길로 바로 짐을 챙겨 시댁을 나왔어요. 뒤에서 어머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귓다갑게 들렸지만 무시했고요. 임신하고 이제 겨우 안정기에 들어갈 참인데 그런 제게 음식까지 시켰으면서 어쩜 저러실 수가 있죠. 집으로 오는 길에 속상해서 눈물이 막 나오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부 전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냈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하길래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 내일 하라고 달랠 정도였어요. 다음날 남편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퍼부어댔으니 당분간 자기 힘들게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 버틸만 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더 이상 저한테 음식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다만 다른 일로 절 힘들게 하셨죠. 하루는 어머님이 절 불러다 놓고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사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말이긴 했어요. 저랑 동갑이었던 신우가 30에 훌쩍 넘었건만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신우를 보는 어머님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만 갔죠. 그러니 저더러 괜찮은 남자 좀 소개시켜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우한테 아무나 소개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어머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실 텐데 어떤 남자를 데려다 놔도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 부담스러워 피했더니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고 하시며 어머님이 계속 뭐라 하시더군요. 견디다 못해 결국 조건 좋은 남자를 하나 구해 신우한테 소개해줬어요. 스펙 괜찮고 직업도 좋고 인물도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신우가 그 남자가 싫다고 하더군요. 딱히 이유는 되지 않고 무작정 싫다고 하길래 소개해준 저도 민망했어요. 근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죠. 넌 도대체 어떤 남자를 소개해줬길래 애가 대놓고 싫다고 난리냐. 웬만하면 2번은 만나볼 만한데 한 번 보고 싫다고 저렇게 꼬장을 부리고 있으니 내가 알만하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도 사진이랑 직업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아가씨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도 서로 안 맞으면 그만이니까요. 게다가 아가씨가 딱히 이유도 말하지 않아서 저도 중간에서 난처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소개팅 잡아놨는데 아가씨가 차 안 마시고 그만 일어서자고 하면서 나가버렸다고 하지 뭐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소개해줬는데 조금이라도 저를 생각해줬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소개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나름 신경 써서 만나게 해줬더니 있는 대로 성질만 부리는 어머니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 나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익숙한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누군가에 저 봤더니 신우가 웬 남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사귀는 사이 이미 틀림없었죠. 둘이서 하는 말들이 친구 그 이상이었거든요. 연인임을 확신한 저는 남자와 헤어지는 신우에게 다가갔고 깜짝 놀란 신우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실을 전부 털어놨어요. 사실 신우는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 집안이나 직업이 별로라 어머님한테 절대 말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성격상 무조건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서였죠. 근데 신우는 이미 그 남자에게 단단히 홀린 모양이었어요. 절대 못 헤어질 거라고 하는데 괜히 안쓰럽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반대하는지 저도 너무 잘 알아서 더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얘기해주겠다고 하고 신우를 끌고 어머니만 들어가서 사실대로 다 털어놨어요. 예상대로 어머님은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문제는 그 화가 또 저한테 옮겨붙은 게 어이없단 점이었죠. 네가 이상한 바람 들어놔서 애가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니야. 하여간 집에 사람 잘 들어와야 된다더니 네가 들어오고 나서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다. 일을 어쩌면 좋냐.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놈을 만나게.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고 그 모습에 신우는 밥을 안 먹고 시위를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말라가는 딸을 보며 결국 고집을 꺾은 어머님이 결혼을 승낙하셨죠. 아버님도 애들이 좋다면 좋은 거지 그러냐면서 천을 들어준 게 컸어요. 결국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됐고 본인에게 남자친구는 사치라면서 자기는 일하고 연애한다고 했던 시루였던지라 누구보다 축복해줬어요. 신우 나이가 적지 않은지라 결혼을 빨리 서둘렀고
결혼 날짜도 잡혔죠. 하루는 결혼을 앞둔 신우가 밥 한 끼 사겠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나갔더니 예비 신랑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누가 봐도 다정하고 좋아 보이는 한 쌍이었죠. 지금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용직은 아니고 관리직이라고 했어요. 신우 말처럼 정말 성실해 보이더군요.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술 한잔 마신 신우가 하는 말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대요. 나 아니었음 어머니한테 말도 못했을 거라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둘이 잘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도 다 이해하고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봤는데 어찌나 흐뭇하게 신우 커플을 바라보고 있는지 만약 저희 친정오빠가 살아있다면 오빠도 내 남편을 저렇게 바라봐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 사람이 보기 좋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배가 점점 불러와 어느새 만삭이 됐죠.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답니다. 초산이라 그런지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댁으로 찾아뵐까 했는데 거기 가지 말고 주소 하나를 보내주면서 여기로 오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신우의 신혼집 주셨어요. 저는 가본 적 없는 곳이라 미리 집 구경은 시켜주려나 보다 싶었죠. 그게 아니었으면 빈집에 부를 일이 없으니까요. 부른 배를 해가지고 신우 집으로 도착했을 때였어요. 문을 열자 신우는 없고 어머님이 서서 저를 보더만 왜 이제 왔냐 한마디 던지면서 큰 빗자루를 던져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웬 빗자루예요? 저는 아가씨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어디 갔나 봐요. 걔가 이 시간에 여긴 왜 있어? 하루가 바쁘게 애들 가르치고 있는 애가 낮 시간에 집에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럼 전 왜 부르신 거예요? 이 빗자루는 다 뭐고요? 그게 뭔지 모르냐? 빗자루 아니야? 얼른 들어와서 청소해라. 일주일 청소 부르라니 돈도 비싸고 해서 내가 해준다고 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바쁜 애인데 집에서 노는 너나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얘가 뭘 다 알면서 멀뚱히 섰어. 얼른 들어와서 시작해. 네가 학원에서 원장할 때나 내가 참고 지냈지. 지금은 너 백수 아니야. 애 낳고 복직도 못할 거 아니냐고. 상황이 이러면 네가 알아서 수그리고 싹싹하게 굴어야지. 네가 지금 돈 못 벌고 우리 아들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빨리 여기 좀 쓸어. 전 못해요. 제가 왜요? 어머님, 저 배부른 거 안 보이세요? 다음 주가 예정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청소를 하라고요. 또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냐? 어째 너는 한 번은 내내 한 적이 없어? 내가 뭐 큰일 시키냐? 아끼는 신우 시집 가는데 집 청소 좀 하라고 했더니 그게 싫어.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서 귀한 딸내미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무조건 백수 취급하는 어머니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신우집으로 오기 전에 남편한테 지금 신혼집에 간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어머님이 불러서 가는데 왜 부르시는지 모르겠다며 얘기했더니 남편이 퇴근 후에 거기로 데리러 가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님은 까마득히 모르고 계셨지만요. 남편이 들어와서는
빗자루를 들고선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그곳으로 부른 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게 못된 짓 하는 거는 저랑 어머님이랑 둘이서 있을 때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대로 못 봤던 거죠. 남편은 어머님이 저를 구박한다고 제가 말을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고요. 잠시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이 제게서 빗자루를 뺏어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빽 질렀어요. 사실 남편이 곡절로 화를 내게 된 까닭은 따로 있었어요. 신우가 결혼한다고 하고 신혼집에 대해 걱정하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신우도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인지나 제 남편한테 넌지시 말을 했었나 봐요. 남편 또한 저한테 쉽게 말을 못 꺼냈던 이유가 저희 신혼집은 반반으로 하긴 했는데 집 대출은 거의 다 제가 갚았거든요. 남편도 이 부분을 매우 미안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제게 말을 꺼내기 매우 주저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고 일단 말해보라고 하자 그제야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왜 지난번에 수희가 매부될 사람 소개해준다고 만난 날이 있잖아. 자기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나한테만 실적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수희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어놓은 게 별로 없잖아. 근데 그건 매부도 마찬가지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파트 전세금 구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지 뭐야. 엄마한테는 죽어도 말 못한다고 하는데 안쓰럽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우리 신혼집 대출도 자기가 다 갚아주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 말을 하겠어. 근데 우리 수희 사정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계속 쓰여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올해 차 바꾸려고 돈 모아둔 거 있잖아. 차 바꾸기로 한 돈으로 도와주면 안 될까?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 그 돈이 얼마나 된다 그래? 4천만 원 정도 아니야?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금은 택도 없지. 자기도 알잖아.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비싼지.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자기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퇴직금 받은 것도 다 대출금 갚았잖아. 게다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손을 벌려.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돈인데 말이야. 나 당신 마음 이해해. 우리 오빠가 그랬거든. 내가 학원 경영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오빠가 예일하게 내 손 잡아주고 본인 차 바꿀 돈으로 나한테 전부 안겨줬어. 그리고 그 고물차 타고 다니다가 결국 사고 났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네. 오빠가 아가씨한테 마음 쓰이는 거 내가 어떻게 그냥 보겠어. 알아. 당신 오빠 때문에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심란해 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지. 그래서 자기 잘되고 가정 먼저 한 일이 장애노른 차부터 바꿔준 거잖아. 그래도 아파트 전세금은 한두 푼도 아닌데. 나 사실 자기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내가 운영했던 학원 양도하면서 지분으로 받은 돈이 꽤 있거든. 그 돈으로 일단 아가씨 도와주자. 정말 그래도 재밌어.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이윤에는 절대 안 잊을게. 역시 여보밖에 없다. 아가씨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줬단 말은 하지 말고 여보가 해준 걸로 해. 알았지? 저희 말에 남편은 너무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남편이 몇 날 며칠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걸 알고 있던 터라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래서 흔쾌히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근데 빗자루를 든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어요. 남편의 등장에 깜짝 놀란 어머님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렇게 현장을 대놓고 들킨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집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었어?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지. 아무도 없는 집에 왜 부르나 싶었다고.
나도 어머님이 아가씨 집 구경 오라고 한 줄 알았어. 빈집에 무슨 구경인가 싶어서 왔더니 설마 나보고 청소하라고 시킬 줄이야. 상상도 못했지 뭐야. 아무리 그래도 만삭 임산부한테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얘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만삭 때 이 정도 운동은 해야 애도 수월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는 와서 빗자루 들고 깨작거리기나 시키려고 했지. 내가 무슨 입주 청소처럼 본격적으로 하려던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부라리지 마라. 괜히 늙은 엄마 겁나게 왜 그러냐. 뭐 만삭 임산부 운동을 시켜. 말이나 들은 변명을 해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동안 나도 얘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힐 수가 있어. 내가 직접 보니까 기가 찬다 기가 쳐. 너는 내가 뭘 했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아직 청소는 시키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난리를 치고 그래. 엄마, 오늘 이 사람 여기 불러서 청소하기로 한 거 그거 수희도 아는 사실이야? 수희랑 얘기하고 데려온 거냐고? 그럼 알다마다 수희랑 얘기도 없이 내가 혼자 왔을까 그래? 여기 집 도어 비밀번호도 수희가 알려줬지.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 청소시키려고 수희가 뒷자루까지 사다 놨는데 뭘 그래. 남편은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신우는 무슨 일인가 싶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왔고요. 상황 파악 안 된 신우는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 남편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물었죠. 남편은 신우한테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너 내가 말을 하니 그렇지. 어떻게 엄마랑 짜고서 만삭 임신부를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아니 나는 또 뭐 때문에 그런가 했네. 언니 화났어요. 난 그냥 쉬엄쉬엄 청소하면서 운동도 되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랬지. 근데 뭘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야? 너 이 집 전세금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기나 해.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해. 애들 가리키는 선생님이면서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를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전세금이 올키 언니가 준 거였단 말이야. 아니 오빠가 말을 안 해서 난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그걸 알았든 몰랐든 네 올키 언니야.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렇게 모지게 굴 수가 있어. 지금껏 너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잊었어. 결혼 승낙받으면서 고맙다고 했던 건 다 가식이었냐고. 그때야 술을 마시기도 했고 또 상황상 고맙다는 말은 누가 못하냐? 그냥 한 거지. 사실 올키 언니가 뭐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은 안 했지. 설마 하니 전세금이 다 언니 주머니에서 나왔다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니 이게 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전세금을 며느리가 해줬다는 소리냐? 아니 얘가 돈이 어디 나서. 됐다. 전세금 주기로 한 거 전부 다 취소할 테니까 그리 하러.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엄마랑 작당해서 며느리 기죽이라고 했던 모양인데 나한테 수법이 들킨 이상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오빠 나 진짜 몰랐어.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 그 돈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이게 다 뭔 일이냐. 뭘 취소하고 말고 해. 그러니까 며느리가 해준 돈이 얼마길래 그래. 혼자 학원 차리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받은 돈이야. 엄마가 알기나 해. 얘가 힘들다고 하니까 전세금 좀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차 살 돈으로 내주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해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도 괜히 수익 신경 쓰일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다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도 늘 미안한 마음 갖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엄마랑 네가 다 망쳤어. 남편이 저보다 더 억울해하면서 화를 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대리만족했고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건 삼가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무섭게 화를 내자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어머님이 그제야 허겁지겁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난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며느리가 하도 안 잡히길래 이번 기회에 기를 좀 죽여놔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얘랑 얘기하고 여기로 부른 거였다. 그렇게 큰 돈을 해준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 맞아. 언니가 해준 줄 알았으면 난 절대 안 그랬을 거야. 무조건 고맙다고만 했을 거라고. 웃기지 마. 그런 사람들 군기 잡겠다고 여기까지 불러대. 내가 돈을 해줬든 아니든 어쨌든 한 집안 식구에서 나온 돈이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무튼 전세금이고 뭐고 받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는데 나 오늘부로 엄마랑 연 끊고 살 테니까 그리 알아. 뭐? 나랑 연을 끊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마누라 빗자루 한번 들게 시켰다고 나를 안 보겠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어차피 엄마는 돈 벌어다 주는 자식 아니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었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 일 돈 안 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말렸잖아. 나 그런 엄마한테 수없이 많이 실망하면서 살았어. 근데 아직도 실망할 일이 남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면서 돈 벌어올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일 그만뒀다고 바로 구박하고 일 시켜 먹을 엄마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진작에 좀 잘해주지 그랬어. 네가 말해봐라. 너도 그럴 생각이야? 내가 너 애 잘 낳으라고 운동 좀 시키려고 한 걸. 그걸 가지고 이 사달까지 낼 일이냔 말이지. 저야말로 진작에 어머님이랑 연 끊고 싶었는데 이제야 끌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야말로 그렇게 살지 마요. 온갖 도움 다 준 저를 어떻게 어머님이랑 손잡고 군기 잡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아가씨 탓이라 생각하고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게요. 됐어. 그런 얘기할 것도 없어.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리 알아.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쫓아왔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렇다고 만삭 임산부가 빨리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그들에게 따라잡혔어요. 신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빌더군요. 신우를 보며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이 돌아섰는지 매정하게 신우를 뿌리쳤어요. 뒤이어 쫓아온 어머니까지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그날 많은 얘기를 나눴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 아픔을 완전히 헤아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미안했어요. 저도 그동안의 소름이 폭받쳐 올라서 그저 엉엉 울었죠. 어머님은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은 연락을 하셨지만 남편은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확고해 보였고 제게 그걸 보여줬죠. 저도 더 이상 어머님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어요. 어머님은 끝내 남편의 사 앞에서 기다렸다 남편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매달리는 어머님을 남편은 무시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한테서도 전세금 주기로 했던 걸 전면 취소시켰죠. 결국 어머님은 신우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본인 집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책임도 어머님이 지셔야겠죠. 본인 때문에 딸 집 없이 사는 건 또 못 보시겠나 봐요. 그렇게 집을 구호 돈도 잃은 시부모님은 결국 원룸으로 이사 가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건 어머님이 뼈저리게 후회하시며 제게 전화하셔서 전부 다 털어놓은 얘기예요.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사죄하면서 어머님이 너는 안 봐도 되니 본인 아들은 보고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더군요. 정말
끝까지 시자 들어간 사람들은 똑같더랍니다. 암튼 지금 저는 아이 잘 낳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공표했던 대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도 복귀했어요. 물론 아직 아이가 어려 아플 때는 출근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한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시댁이 내 편이 아니라 해도 남편 하나 제 편이면 못 썰 게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뭘 해도 남이고 굳이 시댁과 가까이 지낼 필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답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으시면 잘 싸워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드였습니다.